영화 빅스크린의 주연 배우이자 오스카상 수상 감독인 로버트 레드포드가 89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브라이언 트루잇 9월 16일 2025년 소년다운 외모와 매력을 지닌 전설적인 주연 배우 로버트 레드포드가 독립영화 제작, 환경보호, LGBTQ 권리 옹호 활동을 펼치며 스타덤에 오른 가운데 89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레드포드는 9월 16일 화요일 유타주 산속 선댄스에 있는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곳,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했던 곳이었습니다. 그가 매우 그리울 것입니다. 그의 대변인 신디 버거는 USA 투데이에 보낸 성명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유족은 사생활 보호를 요청합니다. 60년이 넘는 배우 생활 동안 레드포드는 완벽한 씬 파트너를 찾는 탁월한 재주를 가진 할리우드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는 1969년 서부극 버디 어드벤처, 부치 캐시디와 선댄스 키드에서 폴 뉴먼과 호흡을 맞추었고, 1973년 히트작 사기극, 스팅에서 레드포드를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르게 했습니다. 1973년 로맨스 영화 더 웨이 위워에서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와 함께 주연을 맡았고 1976년 저널리즘 스릴러 영화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에서는 더스틴 호프만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레드포드는 스크린 안팎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981년 가족 드라마 보통 사람들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수상했고 같은 해 인디 영화 감독, 연극 배우, 작곡가들의 작품을 육성하기 위해 선댄스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이 연구소를 통해 매년 유타주 파크시티에서 열리는 선댄스 영화제가 탄생했습니다. 쿠엔틴 타란티노, 스티븐 소더버그, 케빈 스미스, 데런 아로노프스키, 폴 토마스 앤더슨 등 많은 영화 감독들이 영화계에서 첫 큰 도약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직업을 쌓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면서 뒤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는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레드포드는 2018년 범죄 드라마 노인과 총에 대해 USA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좀 더 철학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뒤돌아보며 정말 실수였구나, 괜찮았는데라고 생각하게 되죠. 아마 제가 지금 그 지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에서 찰스 로버트 레드포드 주니어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그는 벤나이스에서 성장하며 예술과 스포츠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1955년 콜로라도 볼더 대학교에 진학하여 야구를 했지만 과도한 파티로 퇴학당했습니다. 유럽을 여행한 후 레드포드는 1950년대 후반 뉴욕에 정착하여 브루클린 프렛 인스티튜트에서 회화를, 미국 연극예술 아카데미에서 연기를 공부했습니다. 1959년 톨스토리로 브로드웨이에 데뷔했고 1961년 선데이 인 뉴욕과 1963년 닐 사이먼의 베어풋 인 더 파크에서 무대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1960년대 초 레드포드는 페리 메이슨, 알프레드 히치콕 프레젠츠, 매버릭, 프레드 아스테어의 알코아 프리미어, 앤솔로지 시리즈, 레드포드에게 에미상 후보 지명을 안겨준 작품, 그리고 환상 특급, 1962년 에피소드에서 죽음 역을 연기 등의 TV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출연했습니다. 그의 첫 스크린 출연은 1960년 할리우드에서 제작된 톨스토리였고, 레드포드는 1965년 작, 인사이드 데이지 클로버에서 나탈리 우드의 상대역인 양성애자 영화 배우를 연기하여 골든 글로브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로버트 레드포드의 영화로는 부치 캐시디 앤 더 선댄스 키드, 올 더 프레지던트맨 등이 있다. 레드포드는 제인 폰다와 일찍부터 자주 호흡을 맞추었고 1966년 말론 브란도 주연의 영화 체이스와 1년 후 극장판 베어풋 인 더 파크에서 공동 주연을 맡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1979년 일렉트릭 호스맨과 2017년 넷플릭스 로맨스 영화 밤의 우리 영혼에서 두 번 더 호흡을 맞췄습니다. 레드퍼드의 가장 큰 활약은 흥행에 성공한 또 다른 작품 부치 캐시디와 선댄스 키드에서 비롯되었는데 여기서 레드퍼드는 무뚝뚝한 선댄스 역을, 뉴먼은 매력적인 부치 역을 맡았습니다. 이 영화는 1970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개의 상을 수상했는데 그중에는 버트 바카라크의 오리지널 주제가와 할 데이비드에 기발한 레인드롭스의 키폴링 온 마이 헤드도 포함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명사수 선댄스 키드에게 이 곡은 DOA였습니다. 레드포드는 2019년 USA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영화가 개봉했을 때 저는 이 곡이 영화와 어떻게 어울릴지 몹시 비판적이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어리석은 생각처럼 들렸습니다. 제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지 결국 엄청난 히트를 쳤죠. 이후 수많은 히트작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중 다수는 1970년대를 대표하는 영화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972년 서부극 제레미야 존슨과 1974년 위대한 개츠비부터 1975년 항공 드라마 위대한 왈도 페퍼와 스파이 스릴러 콘도레 3데이까지
이 영화들은 모두 1970년대를 대표하는 명작들이었습니다. 1년 후 개봉한 대통령의 모든 사람들은 당시 실제 워터게이트 스캔들을 다루었고, 레드퍼드가 1960년 TV 시리즈 아이스맨 코메스에서 함께 출연했던 제이슨 로바즈에게 은혜를 갚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로바즈는 1972년 교통사고로 거의 죽을 뻔한 후 할리우드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모든 사람들이 개봉하고 제가 그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을 때 저는 그가 벤 브래들리 역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레드포드는 2018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튜디오 측은 난색을 표했지만 레드포드는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와 함께 일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안 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카데미상을 수상했습니다. 1980년대에 레드포드는 야구 드라마 내추럴로 홈런을 쳤고 1986년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한 로맨스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에서 메릴 스트립과 함께 주연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10년 동안 레드포드는 여러 스크린에 출연했고 감독으로서 브래드 피트 1992년 흐르는 강물처럼 와 스칼렛 요한슨 1998년 호스 위스퍼러과 같은 재능 있는 신예들을 캐스팅했습니다. 말년에 레드포드는 2013년 영화 올 이제 로스트로 골든 글로브 나무주 연상 후보에 처음 올랐고 2014년 영화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에서 악당 정부 지도자 역을 맡아 큰 인기를 끌었던 마블 영화 세계관에도 발을 들여놓았고 2019년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도 같은 역을 다시 맡았습니다. 선댄스 키드와 더 웨이 위워 이후 특정 역할에 갇혀 있다고 느꼈던 레드포드에게 이 캐릭터는 반가운 변화였습니다. 때로는 그런 걸 극복하기 힘들어요. 누군가에게 꼬리표를 붙이거나 고정관념에 갇히게 되니까요. 레드포드는 2014년 USA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항상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연성을 높이 평가해 왔습니다. 레드퍼드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후 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캐나다와 미국의 키스톤 송유관 건설에 반대했고 부시와 트럼프 행정부를 거침없이 비판했습니다. 2018년 그는 선댄스 연구소 웹사이트에 중요한 것들에 대한 간략한 성명을 게재하며 내가 태어난 나라에서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다고 느꼈고 대절의 뉴스에 따르면 생애 처음으로 공무원들이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을 슬픔에 잠긴 채 지켜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옹호 활동은 새로운 예술적 목소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선댄스 영화제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독립영화, 더 다양하고 규모가 작은 영화에 집중했다면 어떤 면에서는 뭔가를 살아있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할리우드에 대한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쇠퇴해가는 무언가를 살려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레드포드는 2015년 선댄스 영화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사 초창기에는 우리는 그저 희망에 기대어 진행했을 뿐이었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죠. 레드포드는 두 번째 부인 시빌과 아버지의 예술적 활동을 이어받은 두 자녀를 남겼습니다. 딸 쇼나는 화가이고 딸 에이미는 영화감독입니다. 아들 제이미 레드포드는 202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어, 앤드리아 맨델, 브라이언 알렉산더 및 클로디아 피